무트먼 제주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컨셉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하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관광이섬, 천혜의 어떤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해녀라든가 주변에 있던 어떤 목장들, 오름들 이런 거 보면 약간 이국적이고 좀 다른 분위기라서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경관을 만든 사람들을 한번 봐봅시다 라고 해서 아마 오늘 주제로 넣으신 것 같아요. 고된 삶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고되다고 생각하실까 싶습니다. 고되다고 느낀 거는 편한 사람이 있어야 고되다고. 다들 고되니까 이 고되다고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삶의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고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보면 백록담에서 해안가까지 3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해안 저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눴냐면 해발로도 나뉩니다. 300m까지는 해안 저지대, 300에서 500까지는 중산간지대, 500에서 1000까지는 산간지대 이렇게 하는데 식생도 다르고요. 아까 고도도 다르고 지형의 형태도 다릅니다. 해안 저지대는 말 그대로 약간 평평하고요. 거기는 토양도 양지리 토양이 많습니다. 뭔가 농사 짓기 편하고. 근데 중산간지대가 가면 땅도 푸석푸석하고 돌도 많고 근데 나무가 잘 안 자라요. 좀 고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중산간지대는 목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산간 지역에는 선생님 잘 아시는 이렇게 제주도를 대표하는 구상나무, 살아천년, 죽어천년, 구상나무 그런 종류들, 침엽수림이 많이 서식합니다. 곰솔 같은. 그래서 좀 다른데,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는 다양한 생업 경제가 나타납니다. 바다, 그다음 해안 저지대에서의 농사, 중산간지대에서의 목장, 그리고 그 이후에 동물들이 많이 서식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쪽에 수렵.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기는 바다. 먼저 유물 전시된 게 아마 해녀가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녀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제주도에? 보통 제주도의 해녀들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다 그러지만 실은 저희가 신석기 시대 유적을 조사해 보면 비창이라고 그래서 뾰족한 장방형의 도구가 확인됩니다. 뼈로 만들어. 이게 현재 해녀들도 똑같은 걸 쓰세요. 대신 재질만 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유물들이 있는데, 자연유물들이 있는데 전복이 나옵니다. 전복이 자그마한 전복이 아니고 한 이만합니다. 보통 전복이 이만한 전복은 수심 5m 이내 안에 합니다. 수심 5m 정도 되면 잠수해야겠죠. 신석기 시대부터 제주도는 60도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 잠수 물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쭉 이어오다가 특히 이게 기록상에 남아 있는 게 조선시대라서 해녀들이 조선시대부터 있었지 않나 합니다. 지금은 해녀잖아요. 조선시대 초만 해도 여자만 해녀를 한 게 아니고요. 남자도 했어요. 포자긴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복을 캐는 남자들도 했습니다. 여자만 한 게 아니고 남녀가 다 들어가서 전복을 캤어요. 근데 이 전복들은 일반 노인은 먹지 못하고요. 전부 진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사람들은 진상하느라고 바쁘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진상하느라고 바쁘고 뭔가 이렇게 툭 하면 외적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육지로. 근데 그 큰 배를 타고 원양으로 나가면 이게 파도가 세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울산, 저쪽 동해안, 남해안 이렇게 막 도망갑니다. 두모항인이라 그래서 육지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육지 분들도 못 들어오게 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막아서 바다에서 선상 생활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게 진상품도 안 되고 제주도에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제주도는 허가받고 나와라. 그래서 출입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 200년 동안 출입 금지령을 내리다 보니까 조선술이, 배 만드는 기술이 다 사라져요.
유일하게 몇 개가 남아있는데 제주도 오면 태우라 그래서 육지에서 보면 뗏목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도만 연안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녀요. 예, 제주도는 또 이렇게 바닷가가 다 현무암이라 배 될 때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 뗏목은 바닥이 평평해서 웬만한 암초에도 강해서 연안에만 돌아다니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고 이렇게 뭐 별개로 빠졌습니다만은. 근데 요 해녀분들은 아마 일제강점기 때 육지부로 상당히 많이 출장을 다니십니다. 지금에 있는 동해안이나 어떤 부산이나 있는 해녀들은 전부 제주도에서 나와서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정착하신 분들, 그리고 자제분들, 이분들은 러시아까지 갑니다. 연해주까지 물질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이 해녀분들이 돈을 모아서 지역에 있는 학교도 만들고 항일 투쟁도 많이 하시고, 해녀들의 어떤 공동체 문화가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해녀 문화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해녀들은 처음부터 다 해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초군, 중군, 상군이라고 해서 아기 때부터 합니다. 아기 때는 갯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조금 깊은 물, 그 다음에 상군이 되면 뭐 수심 10m까지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데, 이 양반들이 다 가는데 어떤 분은 많이 잡고 어떤 분은 적게 잡잖아요. 그러면 많이 잡으신 분들이 적게 잡은 분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이 이렇게 살게. 그리고 중간에 모여서 교육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 해녀 문화만 설명해도 한 2시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해녀분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주도의 민속 문화가 유물만 있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구현되고 어떻게 간지는 아무도 잘 몰랐던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부터 어느 한 양반이 제주도의 민속이 자꾸 사라지니까 일부러 찍으러 다니신 분이 계세요. 제주도의 교육자신데 홍정표 선생님이라고, 카메라 한 대. 그때 당시에 카메라는 지금의 아파트 한 채랑 똑같답니다. 그 양반이 그거 들고 제주도를 계속 다니면서 경치를 찍은 게 아니고 민속을 찍으셨어요. 그게 저희 박물관에 현재 한 3,000여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엑기스만 지금 같이 전시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960년대 좀 중반쯤에 같아요. 제주도 해녀들은 지금은 슈트 입잖아요, 고무옷. 그거는 1970년대부터 입으신 거고요. 그전에는 이런 옷 입으셨습니다. 무명, 하얀 무명옷. 실은 옷 입고 들어가면 잠수하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헤엄치기도 힘들지만 특히 들어가는 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명옷을 입은 거는 아마 일제강점기쯤에 와서 입으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요 밑에 갈적삼이라 그러는데 원피스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정도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가슴은 다 노출되신 것 같고 그냥 중요 부위만 이렇게 가리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요 적삼을 만드는, 나중에 천천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만들면서 뭔가 문양 패턴을 넣습니다. 본인들끼리 뭔가 패션으로 그런 부분 정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간 이런 옷을 입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물질을 하는데 때때마다 나오는 해산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냥 1년 내내 하시는 게 아니고 시즌이 있습니다. 겨울엔 좀 쉬고 3월 달부터는 뭐 톨이라든가 뭐 미역을 따시고, 언제부터는 전복을 따고 소라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걸 따고, 어떤 때는 뭐 감태를 따고, 그러니까 시즌이 있습니다.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데 여하튼 이렇게 입고 갑니다. 애환이 있죠. 상상이 안 되시죠, 겨울에. 예. 아마 선생님들도 수영하신 분들은 물속에서 눈 뜨고 수영하시죠? 예전에 해녀분들도 물속에서 눈 뜨고 수영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게 수경이라고 해서 저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쌍눈이라고 해서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실은 이렇게 대보면 상당히 아픕니다. 요 부분이. 근데 거기다가 고무줄을 잔뜩 동여매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을 못 하세요. 근데 고무옷이 만들어지고 나부터는
한 3-4시간 하세요. 물속에서. 그리고 잠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게 머릿속에 그 뭐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잠수병이 있어요.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잠수병이 생겨요. 그게 신석기 시대 때도 보입니다. 골 옆에 귀 옆에 구멍이 뚫려요. 그 하도 그 물질에서. 그래서 이분들은 뇌선이라는 진통제 마약 성분인데 그걸 안 먹고는 못 하세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몇만 명의 해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몇천 명. 이제 할머니들은 90세가 넘는 할머니도 해녀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물속에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이렇게 다니시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쭉 펴시거든요, 물속이라.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연로하신 데만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물속에 들어가야 더 행복하시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있는데 지금 50대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최근에 해녀학교가 생겨서 육지분들도 많이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생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으는 방향에서 좀 만들어지긴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태화기라든가 이런 걸 들고 들어가는데 요거는 직접 박을 만들어서 따서 이렇게 요거 역할은 부페 역할도 하고 옆에 망사리가 있는데 그 뭐 전복이나 이런 걸 따서 이렇게 넣는 소쿠리 역할도 합니다. 뒤에 보시면 해녀들이 있어요. 이게 네. 이게 해녀들이 시즌이 되면 한꺼번에 갑니다. 개인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그 육지부에 밭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밭을 내 거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바다도 밭이라 그럽니다. 바당밭이라 그래서 동네별로 나눕니다. 근데 개인 게 아니고 동네 거라서 함부로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즌에 딱 맞춰서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해녀분들이 그 시즌이 되면 한 번에 같이 들어갑니다. 따로 들어갔다는 거는 큰일 나요. 시간을 지나서 해안 저지대에서 생활하는 모습, 그러니까 농경이겠죠. 농사의 모습을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라 현무암이 모재로 된 현무암이 다 깎여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휙 날립니다. 특히 밭을 한번 갈고 나면 바람이 불면 더 날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씨를 뿌리면 같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제주도는 땅을 갈고 난 다음에는 씨를 뿌리겠죠. 씨를 뿌리고 이랑을 다 덮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쪽에 설피라 그러는데 아주머니들이 저렇게 이랑 덮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모아서 저게 돌 놓고 이렇게 이랑 덮고 그것도 부족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걸로 땅을 다집니다. 보시면 저렇게 말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다져서 땅을 다져야 됩니다. 특히 조 같은 경우는 조 아시죠? 좁쌀 이게 너무 가볍잖아요. 걔네들은 더 날리기 때문에 특히 조를 갈 때는 다져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무만 있지만 실은 테니스장 가면 롤러 있죠? 롤러 형태의 돌도 많습니다. 돌을 구워서 여기 못 닿고요. 나무로 된 것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이는 게 애기구덕입니다. 애기구덕. 요란입니다. 애들을 눕히는 요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보이시죠? 애기구덕은 깊은데 애는 위에 있어요. 중간에 보면 망이 있습니다. 망. 이 안에 중간에 망이 있습니다. 저 망 위에 애기를 눕혀요. 근데 저 망 밑에는 보릿집을 잔뜩 깔고요. 그 위에 요를 놓고 애를 눕힙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제주도가 약간 습하다 그랬죠. 이렇게 다우량이, 이렇게 강우량도 많고 습하고 이렇게 피부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아토피 계신 분들은 제주도 살기 힘듭니다. 특히 산 남쪽은. 그래서 건조가 그렇게 잘 돼요. 애가 오줌을 싸든 뭐든 밑에 보리를 찝을 깔고 이렇게 통풍이 돼서 애들이 이렇게 제주도의 좀 독특한 문화겠죠. 육지지방에 안 보이는 거의 좀 실용적인 어떤 겁니다. 근데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어머님이들이 애를 낳고 3일도 안 돼서 밭에 가요. 어떻게? 요거 들고 해놓고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진이 있는데 요 옆에 보면 있겠네.
그렇게 또 어머님들이 힘든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네, 육지지방에 한번 독특한데요. 요거랑 요거가 좀 독특합니다. 방아. 제주도는 방앗간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쌀 벼농사 문화가 아니고요, 작곡 문화입니다. 조콩, 뭐 보리도 좀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뭐 기장, 피, 뭐 이 정도의 작곡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작곡을 껍질을 깨고 하기 위해서는 곡간 말고 이런 남방아라 그러는데 돌방아도 있습니다. 나무로 제주도는 나무를 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방아라고 해서 남방아. 근데 보시면 육지에서 안 보이시죠? 이런 형태로 나무로 파고 그 다음 속에 절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작은 편에 속해요. 더 큽니다. 제주도에 보면 제주도가 나무도 아까 말했죠. 다호 지역이고 습해서 나무들도 아주 크고 두껍게 자랍니다. 근데 요거를 만들 때는 요거는 일체형인데 보통 나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요거 만들면 우리 상상을 하죠. 윗등 자르고 밑등 잘라서 이렇게 파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반으로 절개해서 눕힙니다. 눕혀서 깎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속이 있기 때문에 속이 들어가면 다 구멍이 파져서 횡으로 씁니다. 이 정도의 크기는 나무의 횡톡입니다. 이 정도의 넓이의 나무의 횡톡. 그렇게 만든 제주도의 대표적인 거고, 이게 연자매인데 연자매는 제가 알기로는 18세기 이후에나 들어옵니다. 제주도에. 제주도는 분식이 그 대부분이었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맷돌이라 그러는데 제주도는 고래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갈아서 만드는. 제주도 보면 빙떡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갈아서 나오는 뭐가 있죠. 맛은 없는데. 그럼 제주도의 식문화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아마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이게 좀 근대화가 되면서 1970년대 후반 되면 전라도 분들이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전라도에 기근이 들어서 한 몇십 년 동안 그분들이 서울, 경상도 어디 막 가는데 제주도도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제주도의 식문화는 전라도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다양하게.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뭐 음식 맛있네요 하는 거는 요즘엔 더 바꿔놨지만 유명 셰프들이 내려와서 근데 그건 거의 전라도랑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아까 제주도에 땅을 다진다 그랬잖아요. 밭을 갈고. 근데 잘 사시는 분들은 중산간에 있던 목장지대에 있던 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땅을 아예 밟습니다. 밟아주면 밭밟기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같은 그런 게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저렇게 하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렇게 제주도 마을들 보면 해안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길게 종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한라산 중산까지 가지 못하고 중산간 가기 전에 끝나는 마을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쪽에서는 소도 키우고 그러지만 대규모로 키우지 못합니다. 마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데들은 아마 저런 돌태나 낭태처럼 저런 걸 고안해서 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씁니다. 제주도 유명한 밭담. 예, 밭담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후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경관이죠. 밭담. 돌담입니다. 돌담.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제주도에 돌담이 없어서 네 땅 내 땅을 좀 많이 싸우고 또 권세가 있는 양반들은 이게 내 땅이라고 뺏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의 어떤 고려시대의 어떤 현재의 도지사 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경계 구분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돌담을 이렇게 주변에 돌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구분짓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 현재까지도 철룡 만리라고 그래서 뭐 이제 돌담만 연결시키면 만리가 넘는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모습인데 돌담이 남아 있고요.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이 돌담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한번 지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주도는 이렇게 땔감을 장에다가 파는 그런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자리입니다. 자리.
아까 말씀드렸죠. 제주도는 해안가, 해안 저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 사람들이 사는데 해안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가 있어서 이런 자리가 5월달 정도 되면 자리가 알을 낳고 산란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제일 맛있는 때입니다. 그때 자리를 하는데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드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산간에 계신 분들은 보통 해발 300m 정도 돼서 해안에서 한 3, 4km 떨어져 있어요.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해안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게에다가 들고 와서 이런 걸 이렇게 파는 모습. 한 사발에 얼마.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가시죠. 말통이라고 해서 말꼬리로 만든. 저거는 제주도 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육지지방으로 다 양반님들이 쓰는 거 나가는 거고. 그런 문화가 아마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할머니들이 저기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가 있어요. 남아 있고 그 위에는 지금 많이 안 보이는데 이런 정당벌립이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자. 요 모자들은 바닷가 쪽에서 많이 써요. 이건 탈벌립이라고 해서 이건 소털을 이렇게 다 긁어놓고 아귀에 묻혀서 붕어빵 찍어냅니다. 굳히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퀼트 모자 중결모처럼 된 건데 이거는 중산간 이후에. 그리고 이렇게 사냥하시는 분들이 썼던 털모자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보는 삿갑도 있고요. 여러 한 모자 종류만 해도 한 6, 7가지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독특한 건데 등경돌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집안에 조명을 켜야 되잖아요. 조명. 각지불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 각지불의 기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등경돌이라고 해서 이걸 방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저 위에 면에다가 광솔이라고 해서 소나무의 그 송지들이 많이 뭉쳐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걔네들 캔에다가 말려서 저 위에서 직접 불을 피웁니다. 저 위에서 그냥 이렇게 불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조명 역할을 해요. 등경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의 신화에도 보면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에 엄청 큰 여신이세요. 그 양반의 등경돌은 성산일출봉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아까 조선시대 후기가 돼서 유교문화가 아주 정착되기 전까지는 무속이 불교하고 무속이 강합니다.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또 무속하고 많이 섞여 있고요. 근데 특히나 무속이 현재까지도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무속이라 그러면 무당이잖아요. 이렇게 신을 모시고. 근데 제주도는 육지부에 있는 거랑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주도는 동네마다 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당은 마을을 수호하는 당입니다. 마을을 수호하는 신들이 있는 당. 근데 그 마을에는 또 무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당들은 그 마을의 신을 모시지 않아요. 제주도에는 그런 무당들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역마다 동네마다 무슨 신 많이 있는데 그 신방들은 그 신을 모시지 않아요. 제주도의 신방들은 신내림에서 받은 무당이 아니에요. 세습됩니다. 세습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세습이 된다 그래서 약간의 뭔가 일반 분이라고는 좀 달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신내림을 받고 동자승을 모시거나 뭐 산신 누구를 모셔가진 않고 단지 그 동네에서 그 당이 있잖아요. 당을 정리하는, 좀 관리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지키는 당이지 무당이 지키는 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의 신방들은 세습이 됩니다. 신내림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네에 어떤 일이 발생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되면 푸닥거리라는 걸 해주면서 마을 분들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요분들이 들고 다니는 무구예요. 이렇게 구슬하거나 춤을 추거나 할 때는 얘네들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추고 하세요. 네, 요거 들고 가는데 이분들이 점을 쳐주세요. 쳐주는데 언제까지 쳐주냐면 우리 선생님이 장가를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해서 딱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방향으로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그럼 될 때까지 합니다. 이건 갈 거라고.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 뭔가 예언을 해주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동네 신방들은 어릴 때 보면 저도 어릴 때 낙상을 하거나 뭐 개한테 물려거나 누구한테 쳐맞거나 그러면 넋이 나갔다 그래서 신방분들이 와서 넋을 들여줍니다. 넋 드린다 그럽니다.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셨던 게 신방이고요. 이분들이 최근에 무형문화 뭐 중요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됩니다. 왜 지정이 되냐면 제주도 오면 뭐 설문대 할망 뭐 이렇게 뭐 신화들이 많잖아요. 뭐 1만 8천 신이 제주도에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습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구전, 우리는 역사라 그러잖아요. 글로 이렇게 남겨진 이분들은 구사를 합니다. 말로 남겨진 것들을 다 외웁니다. 시작을 할 때 제주도가 어떻게 시작했다. 하늘이 어떻게 열려서 어느 신이 내려와서 뭘 시작해서 설문달망이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계속 그 시간대를 지나면서 중요 사건들,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박정희 대통령까지 나오는 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해지는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을 이분들이 나타나셨어요. 곰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로로 그리고 또 지역에 같은 이런 무형의 유산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제주도에 있는 동네마다 한 두 분씩 계셨는데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되기 위해서는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양반 밑으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장구가 있어요. 그 장구만 이렇게 옆에 막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이분들을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두드리고 해서. 뭐 짧게는 10년, 뭐 20년 넘게도 계속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육지 성황당이랑 이렇게 달라서 제주도는 나무를 신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 터를 모시죠. 터. 그래서 제주도에는 물색이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신목에다가 뭔가 막 치렁치렁 걸지 않습니다. 만약에 걸려있다고 하면은 육지 무당들이 내려와서 겁니다. 특히 육지 무당들이 신발이 떨어지면 한라산에 엄청 옵니다. 제주도에 그 영험한 신을 모시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제주도의 당에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있다면 하얀 천으로 약간 묶어놓은 정도, 그 정도만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도에는 장래가 되면 저렇게 이쁘게 운구행렬도 나오지만 이게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이게 아마 다 공부를 말고 묶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습인 거예요. 제주도 상간에 계셨던 수렵을 하셨던 분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보통 노를 가지고 썼고요. 육지방이랑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육지에서 좀 생소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제주도의 전통적인 복장, 가롯. 요즘엔 육지분들도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가롯은 초여름에 보면 이렇게 익은 건 안 되고요. 땡가 그러니까 한 7월 달쯤에 풋감이죠. 풋감을 따서 다 두드려서 익힙니다. 그럼 약간 즙이 생겨요. 그러면 무명천에다가 애를 다 버무려서 넣습니다. 그러면 풀맥인 것처럼 빳빳합니다. 그래서 얘가 햇빛을 받으면 갈색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갈색이 가서 가롯인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희한하게 통풍도 잘 되고요. 땀이 여름에 땀이 나도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사용할 때도 입었고 평상시에도 입었고 이게 제주도의 대표적인 옷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아시죠? 도롱이. 이게 육지 도롱이는 원피스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는 투피스. 위에 어깨 부분에 하나 있고 길게 하나 또 밑으로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뭐 얼기설기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죠. 제주도에 이거는 제주도에서 우장이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비우자서 우장이긴 한데 비 올 때도 있지만 실은 이거는 중산간에서 제주도 중산간의 그 목자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태우리라 그럽니다. 소를 이렇게 하는 목동들은 소태우리, 말을 하면은 말태우리라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중산간에 올라가면 중산간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어떤 때는 제주 집에 오지 못하고 노숙을 해야 되고 노숙할 때 입을 대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도롱이보다는 좀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제주도는 가죽옷이 좀 유명합니다. 뭐 삼국사기 중국에 있는 기록들, 아까 300년 삼나가 만들어졌다고 할 때 제주도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가죽옷을 입고 아래는 아무것도 안 입는다. 겨울에 여름에는 초옥에 살고 겨울에는 동굴에 산다. 그래서 좀 미개인처럼 취급을 하는데 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양반 여름에 와서 지금도 일본 가면 스모 선수들이 이렇게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온 다습해서 제주도 분들도 그런 형태의 일반 분들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위에는 가죽 옷을 입고 있어서 중국 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는 아주 미개한 것처럼 밑에 옷은 아무것도 안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주도가 그거는 지역의 풍토겠죠. 지역의 환경이 그러하니 그런 거고요. 이 모습이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데 제주도에는 비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화산섬이라 비가 오면 다 땅으로 흡수되거나 바다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제주도 땅이 그렇게 진흙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데 대신 지하수로 들어갔다가 어느 한 지역에 용출이 됩니다. 용출수들이 나옵니다. 특히 바닷가에 많고요. 중산간 지역에는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물호박이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가서 그거 딱 뜨고 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머니들은 하루 일과가 물 들어가는 겁니다. 물 떠서 와서 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구덕에다가 물동이를 제주도는 뭔가 이렇게 뭐 할 때 머리에 이고 다니는 문화가 아닙니다. 다 지고 다니는 문화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주도는 다 돌이 많고 이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다 썼습니다. 다 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퍼벅이라는데 물 넣고 다니는 걸 이렇게 다 져서 다녀요. 아기 때부터. 그리고 이쪽 모습은 중산간 지역 모습인데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무에다가 새끼를 꼬아서 비가 오잖아요. 그럼 나무를 타고 물이 떨어지는데 다 모아서 저렇게 식용은 아니고요. 일반 잔물로 쓸 때 저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부엌이 있는데 제주도의 정통에는 아궁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으로 연결되는 그 작고 정제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건물 따로, 부엌 따로, 주방 따로. 아마 그거는 제주도가 굳이 난방을 안 해도 따뜻할 정도의 어떤 문화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밥만 합니다. 음식만. 잔뜩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잔뜩 쌓아놓고. 근데 그게 1970년대, 60년대가 되면서 안방으로 고래시설로 이렇게 육지지방에서 보여준 것 같지만 정통적인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마다 이렇게 별도의 아궁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밥을 취사용도의 아궁이 아니고 그냥 방 데피는 용도의 굴묵이라고 해서 보시면 보이시죠? 요게 말똥입니다. 말똥 말린 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불이 이렇게 확 하면 초가 다 태웁니다. 60년대, 70년대 제주도에 한강이랑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쪽 좀 궁금해하시는 거. 제주도의 돌라르방. 자, 항상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쭙습니다. 제주도의 돌라르방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수천 개? 48개밖에 없습니다. 와, 그건밖에 없네. 지금의 돌아다니는 돌라르방들은 1970년대에 관광 상품으로 만든 돌라르방. 제주도의 돌라르방은 제주가 세 개로 쪼개져요. 행정구역이 제주목, 정의안, 대정양. 그래서 거기에는 제주목에는 제주 읍성이 있고 정의안, 지금 성읍이죠. 성읍의 모습인데 성읍은 옛날에 정의라고 그랬어요. 정의안에 읍성이 하나 있고 대정에도 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읍성에는 문이 3개씩밖에 없어요. 북문이 원래 없습니다. 근데 문에다가 문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수호하고 이게 마을을 수호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쉽게 못 들어오게 좀 경계 좀 하고 그런 역할의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세 문에. 제주목에는 문 하나당 8개씩 세웠고요. 정의안에 4개, 대정연에 4개. 그래서 다 합치면 48개. 근데 현재 남아있는 거는 47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개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는 서울 민속박물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제주도에는 불행하게도 제주읍에 도라르방은 자기 위치에 있는 도라르방은 하나도 없고요. 다행인 거는 대정하고 정의는 거의 자기 위치에 있습니다. 성문 입구에. 현재 보시는 전국에 돌아다니는 도라르방은 제주목의 도라르방 모습이에요. 대정이나 정의한 이렇게 도라르방이 다 다릅니다.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라르방은 이 모습인데 요거는 정의연 도라르방이에요. 저건 다르죠? 형태는 같은데 달라요. 제주도의 도라르방은 48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시죠.